저는 개인적으로 성장이란 단어를 무진장 싫어합니다. 혼자 고민하지 말고 와. 불안은 얘는 효자입니다, 사실. 잘못 선택한 거는 아닐 수도 있다. 네, 이번 강좌는 아주 제목이 마음에 듭니다. 없는 취미 만들려다 더 스트레스 받는다. 저 사실 이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. 그 전에 공엑스 한번 할까요? 아주 착한 질문입니다. 아무거나 드셔도 될 것 같아요. 힐링 활동을 했는데 더 지친 적이 있다. 모두가.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? 네, 좋습니다. 두 분은 왜 없냐면 한 번도 힐링 활동을 안 해본 거야. 경험 필요 없지. 직선적으로 얘기하니까. 네, 하여튼, 네, 좋고요. 의외로 많으세요. 제 강의가 힐링하시고요. 사람도 사귀시고요. 문화자연도 친해지세요. 뭐 이런 얘기 이제 강의로 마치면 또 아주 훌륭한 분들은, 청중들은 제 강의를 듣고 그걸 실천하신 거예요. 그 실천하신 분 중에 진짜 오늘 강연 제목이랑 똑같은 얘기하는 분 많으세요. 선생님 말을 굳게 믿고 자연 문화에 시간을 투자했더니 더 번아웃 됐다.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. 책임져라. 이런 분들이 많은데, 중요한 거는 뇌 안에서 충전 장치가 작동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합니다. 이걸 숙제처럼 하면은요, 충전을 위해서 자연 문화를 즐기면요, 일하는 공장이 돌아가는 거 있죠. 그래서 이게 골치가 아픈 거예요. 사실은 충전 활동이라는 게 우리가 자꾸 수단화하는데, 자 보세요. 왜 우리가 지금까지 강의를 좀 되새겨 보시면 자연도 즐기고 문화도 즐기고 새로운 친구도 만나라. 그러면 힐링이 된다 말씀드렸잖아요. 왜 힐링이 될까요?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. 그게 원래 만들어진 목적 아니겠느냐는 거죠. 왜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고 또 축적도 해서 이렇게 어떻게든 길게 사는 인생 좀 잘 생존해 볼까 노력할까요? 생존하는 목적이 어찌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일의 의미도 있겠지만 삶 쪽에서 보면 좋은 사람도 더 많이 만나고 더 자연도 즐기고 문화도 즐기려고 하는지 모르는데 이게 어느 날부터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고 우리가 너무 생존적으로 가다 보니 당연히 해야 될 거를 좀 못하다 보니 번아웃도 오고 지치고 안 하다 보면 이걸 숙제처럼 하면 똑같이 일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. 이 이야기 못 들어보신 분 없을 거예요. 그 의사들이 하도 떠들어대서 하루에 30분 이상 등에 땀이 날 정도로 주 3회 이상 운동하세요. 이 얘기 다 들어보셨죠? 운동이요, 최고의 항우울제입니다. 먹는 항우울제만큼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. 저희 심장박동수로 스트레스, 뇌피로도 측정하는 검사 있는데요. 이 기업 전체로 제가 검사하고 그러면 점수 좋으세요? 그러면 뭐 하세요?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분들이 많아요. 그게 마음에 도움이 되는지도 몰라요. 아무것도 하는 거 없고요. 그냥 하루에 30분 걸어요. 이런 게 사실은 마음이 뇌에 있고 뇌가 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것만큼 손쉬운 충전, 항우울, 항스트레스 효과가 없죠. 그래서 해주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다 아는데 다 떠나서 우리가 그런 가벼운 운동만 해도 좋을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죠. 다 숙제처럼 여겨서. 이게 다 강박이 되어버린 거죠. 똑같은 운동도 치매 걸리면 안 돼. 이렇게 운동하면 운동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운동하면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올 수 있겠죠. 치매 예방은 몇 살부터 하면 효과적일까요? 지금 치매랑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런 생각 드시죠? 한 환갑 때부터 열심히 하면 될까요? 오늘부터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. 나이가 적을수록 좋습니다. 제가 제일 답답한 강의 요청이 퇴직자 모임, 70 넘으신 우리 인생 선배님들이 치매 예방 전략을 알려달라고 할 때 전 너무 좀 어렵죠. 왜? 다 결정이 나 있으니까. 물론 그때부터 열심히 하면 되지만 도대체 치매 예방이랑 마음 관리가 무슨 관계가 있냐? 완전 관리가 있죠. 마음 관리를 잘한다는 건 뇌 건강을 잘 관리하는 거고요. 그게 쌓이면 치매 예방이 되는 거지 언제부터 요이땅 해갖고 치매 예방을 하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마음 관리, 마음 충전을 잘하면요 실제로 치매 예방이
잘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따로 그걸 신경 쓰면서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. 요즘 어르신들이 제일 걱정하는 병이 암 아니에요. 100% 치매. 왜? 내가 나를 잊어버리니까. 여긴 다 아무도 안 걸리실 거예요. 하지만 이게 나이가 들면요, 뭐 열에 한 명 수준이 아니거든요. 막 5명에 1명 정도로 매우 흔한 문제이기도 한데요. 작년에 되게 좋은 논문이 아주 유명 학술지에 실렸습니다. 어려운 연구를 했어요. 어르신들을 이렇게 추적하다가 돌아가시면 다음에는 뇌 부검까지 했어요. 이건 참 쉽지 않은 연구인데, 뇌 부검을 하면 뇌 상태가 나오겠죠. 치매가 뭐냐면요, 풍이든 퇴행성이든 뇌가 망가지는 병이에요. 작아지거나. 그래서 뇌 부검을 했더니 뇌가 엉망진창이세요. 너무 속상한 상황이에요. 그럼 당연히 치매 진단을 받으셔야겠죠, 생전에. 근데 봤더니 정상으로 사신 거예요. 어찌 된 거냐? 그래서 이걸 좀 연구한 건데요. 좀 어려운 단어인데, 인지 비축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. 영어로 cognitive reserve라고 하는데, 말은 복잡한데 되게 단순한 거 3개를 정량적으로 측정을 한 겁니다. 숫자화한 건데요. 연구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인생 사시는 동안 3가지를 얼마나 즐겼냐를 한 거예요. 지금까지 우리가 강의 속에서 다 나온 얘기입니다. 1, 이렇게 오늘 강의도 들으시는 것도 거기 포함되고요. 이런 문화적, 창조적, 이런 활동을 얼마나 했느냐. 1, 그거를 정량화, 숫자화했고요. 2번째, 다 나온 얘기입니다. 친한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고 이런 거 얼마나 했느냐. 이 뻔할 뻔짜 얘기죠. 이거 2번째로 측정했고요. 3번째, 이 얘기한 거죠. 내 인생에 친한 친구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냐? 몇 명이나 있느냐? 이거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. 이걸 하면 충전이 되는 건 이해가 되시죠? 이걸 측정해서 집어넣었더니 당연히 이게 있는 분들은 치매로도 덜 가지만 더 황당한 연구 결과는 뇌는 망가졌는데 치매가 안 걸렸다는 거예요. 이걸 잘한 분들은. 망가져도 컴퓨터니까 더 쌩쌩 돌리면 기능이 유지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이게 상식이라는 게, 그러니까 엄청난 그 뇌 건강, 마음 건강 팁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아는 지혜? 선조들이 얘기한 거에 다 쌓여 있다는 거죠. 친구 만나 놀고, 친한 친구 많고, 공감 소통하는 친구 많고, 문화적 활동 많이 하면은 올랄라? 번아웃도 안 걸리고 마음 충전도 되고 치매 예방도 된다는 거네. 이 단순한 건데 막상 우리 삶을 들어가 보면 이 콘텐츠가 지금 엄청 없는 상황이거든요. 제가 필살기라는 강연 내용 드린 적도 있지만 사람마다 우리가 모든 사람 산책처럼 다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나만이 좋아하는 또 필살기들은 다 다른데 그거 없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. 70 됐는데도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. 성공했는데 우울해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 선생님 저기 인생의 목표가 뭐세요? 이런 질문 드리는데 제가 듣는 답 중에 제일 슬픈 게 의외로 없다는 분도 너무 많고요. 그 다음에 슬픈 게 열심이에요. 열심이 좋을 것 같지만 엄청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열심히는 도달이 불가능해요.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, 더 열심히 밖에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사실은 나만의 뭔가 이룰 수도 있으면서 좀 재미난 인생 목표를 잡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. 그런 것들을 찾아내려면 끊임없이 좀 내 마음이 뭘 좋아하는지를 찾고 내 마음에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하죠. 자기 개발하기도 일 측면에서 하기 바쁜데 언제 그거 하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우리를 의외로 막는 게 불안해져요 라고 하세요. 열심히 더 달려 노는 거, 이게 다 노는 거잖아요. 제가 얘기하는 노는 건 뒤에 해, 더 성공한 다음에 해. 이러다 보니까 막상 놀면은 내가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대요. 실제로 연구를 했을 때 왜 우리가 이렇게 충전장치를 못 쓰나 봤더니 약간 회사로 비교를 하는데요. 충전회사가 있고 스트레스 공장, 일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둘이 경쟁 관계래요.
그래서 내가 이 충전 회사를 시장에 진입시키려고 그러면 100% 시장을 잡고 있는 이 일하는 회사가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게 싫어서 하는 일이 뭐냐면 불안 마케팅을 한대요. 너 지금 저 교수 얘기 듣고 놀기 시작하면 네 인생은 종친다. 뭘 필살기? 웃기지 마. 더 열심히 살고 미친 듯이 살고 일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마. 더 달려. 화나면 다 참아. 뭐 그러다 보니 이게 우리가 되게 어색함이 있다는 겁니다. 근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요즘 옛날 제가 한 10년 전에 그 기업 강의를 가면요, 약간 이런 풍의 회사 슬로건이 제일 많았어요. 더 높이, 더 멀리, 더 빨리. 관공서는 다 그거였어요. 요약하면 이거죠. 열심히 일하면 성공해. 요즘 이거 제가 열심히 일하면 성공해 이러시면은 그 가슴에 와 닿으시겠어요? 네, 맞는 말이라도. 네, 왜냐하면 열심히 해도 안 된다.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해진 세상이 된 거죠. 그래서 요즘 기업 강의를 가면 회사들의 키워드가 이게 심리학과 교실에 온 건지 창조, 공감, 패기, 뭐 행복. 그러니까 요즘 리더십에 있어서도 공감, 긍정성, 뭐 공감 소통 능력, 뭐 창조적 능력, 뭐 이런 것들을 더 이야기하잖아요. 근데 이 좀 연구를 했더니 좀 이상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. 한 경영 잡지에 실렸는데, 전 뭐 경영은 일도 모르는데 그 경영 잡지에 이게 사실 마음 충전 이론이 놀자는 이론인데 요즘 이게 경영학에서 싹 가져가 버려서 이런 쪽 뇌과학이랑 결합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, 그분들 주장이 담긴 제가 논문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. 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적혔던 것 같은데 꽤 된 겁니다. 한 3, 4년 됐는데 주된 내용이 이거예요. 직원들의 뇌를 멍 때리게 하라. 그거 이상하지 않으세요? 김대리 왜 회사 와서 멍 때려가 아니라 김대리님 출근했어요. 멍 때립시다. 이런 건데 이상하잖아요. 멍 때리기 잘 하세요? 멍 때리기 대회도 있는데. 이거 은근히 멍 때리기 어려워요. 멍 때리려고 그러면 우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다 어디로 가냐면요, 잡념으로 빠져들어갑니다. 일할 땐 잡념이 중요한 생각이에요. 잡념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, 하나는 미래에 대한 생각, 미래에 대한 걱정이죠. 미래를 대비해. 하나는 과거에 대한 생각. 뭐 과거에 대한 분석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 과거로 가면 우울이고요. 너무 미래로 가면 불안 걱정이 되죠. 일을 할 땐 써야 되지만 멍 때린다는 거는 이게 아니라 현재에 집중하는 게 사실은 멍 때리는 겁니다. 현재에 대한 몰입. 그래서 처음에 하면 이렇게 잡념에 빠지게 되는데, 연구를 해봤더니 멍 때리면 옛날엔 이게 킬링 타임이고 바보가 되는 줄 알아서 바보 되는 거 아니야? 그래서 너무 많이 멍 때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, 요즘 멍 때릴 때 켜지는 뇌의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뭐 디폴트 네트워크라고도 하고, 일하는 네트워크를 뭐 그러니까 태스크 포지티브, 일을 할 때 켜지는 쪽. 우리가 일할 때 주로 어떤 기능들을 하나요? 정보 채널을 붙이고 정보를 빨아들이고 분석도 하고 계획도 하고 실행도 하고 잘못했으면 바꾸는, 이게 다 선수들이 돼 계실 텐데 이것만 해갖고는 지금 성공하기 힘든 세상이 됐다는 거죠. 그래서 잠깐 하루에 10분이라도 외부와의 정보 채널을 끊을 때, 지금까지 얘기했던 산책이든 뭐 친구와 만나는 거든 뭐 문화와 만나는 거든 여러 가지 나만의 필살기를 해줘서 요걸 끊어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면의 시스템이 작동되고 거기와 커넥션이 연결이 철커덕 되는데, 봤더니 얘가 긍정성, 공감 능력, 창조적 아이디어, 뭐 충전, 이런 거가 좀 중요한 부분이 됐다는 거죠. 그래서 뭐 저는 그거를 믿는데요. 뭐 이게 뭐 뇌를 진짜 뭐 다 잘 아는 거가 아니어서 제 멱살을 잡고 진짜 사실이냐 그러면 너무 무섭게 하면 아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확실하다고 믿습니다. 그래서 이 세상이 바뀐 게 진짜 잘 놀아야 성공하는 세상이 됐다고 뇌과학도 얘기하는 거죠. 일하는 쪽은요, 우리가 충분히 훈련이 돼 있어요. 마인드 컨트롤 쪽. 더 열심히 해, 더 달려가, 나를 채찍질하는 쪽. 이제 결국은 이 균형, 때론 그걸 좀 끊어주고 내 내면의 시스템을 얼마나 잘 작동시키느냐가 일과 삶,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멋진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미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강좌를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, 그리고 우리 또 오늘 멋진
우리 청중분들, 저도 함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